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 3월로 넘어오면서 봄 기운이 더욱더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서서히 풀리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이 봄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2월 말부터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 달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오늘 저희 전수다와 함께 이 전략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하고 시작할 텐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반대편에는 SK증권의 엄태식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한 주였습니다. 그냥 하루에 수익 많아봤자 한 10% 정도밖에 못 내는 그런 차분한 하루로 계속 매매 잘하는 그런 재밌는 한 주였었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좀 초췌해 보이세요? 저 초췌해 보여요? 네, 얼굴을 좀 처음 뵀는데 아까 딴짓 하느라고 못 봤는데 좀 초췌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봄이라고 이제 봄을 타시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많이 좀 초췌한가요? 오늘 그래도 화장 열심히 하고 왔는데. 예, 티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같이 보시는 앵커님이 얼굴이 좀 그러시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모르겠네요. 저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초췌해 보이나요? 아니요, 되게 괜찮으세요. 부장님이 시작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외모 지적질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부장님도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네, 부장님 잘생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리님은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앵커님이 그 경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녹화 전에. 오늘이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경칩이더라고요. 네, 개구리가 깨어난다 그런 그렇죠. 의미죠. 저는 아까 낮에 부장님이랑 그 회사에서 회사 건물 근처에서 벌을 봤어요. 벌이 깨어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봄 기운을 받아서 이제 좀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그동안 좀 정신을 못 차리신 상태였었나요? 정신은 항상 차리고 있죠. 하지만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봄도 왔으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벌을 처음 보고서. 저도 벌 얘기 들으니까 진짜 봄이 성큼 다가왔다 싶고요. 지금 오늘 녹화 날이 3월 6일 금요일인데요. 이제 바깥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한낮에는 햇볕도 굉장히 좋아서 산책하기 좋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부장님은 같이 벌을 보면서 산책 좀 하신 건가요? 벌을 보면서 과연 꽃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꽃은 없더라고요. 꽃은 없고 스튜디오 와야 꽃이 있죠. 어디요? 여기요? 저기요. 여기요? 근데 일단 보니까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다고 그래서 좀 가볍게 입고 나왔더니 일기예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춥던데요. 특히 이제 바람이 불면 아직 좀 춥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기예보 너무 믿지 마시고 기후가 또 오락가락하니까. 이제 또 기상청도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상청에 이제 나오시는 앵커분들 날씨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이쁜 겁니까? 다들 그 기준이 거의 그분들은 다들 예쁘고 저는 아니고. 오늘 좀 이상하시다고 말씀드렸죠. 이상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분들은 이제 그 풀샷으로 잡다 보니까 이제 화면 전체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보다 보니까 이 비율 이런 것도 많이 비율? 죄송합니다. 전국 정도 아니고. 가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매번 뭔가 정보 쪽을 계속 건드시는 것 같아요. 위험한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큰일 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네. 그래서 날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지금 이런 시점에서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그래서 약간 좀 오늘 좀 가볍겠지 하고 나가셨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요즘 보게 되면 한 해 한 해 다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렇게 몸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몸 관리하셔야 되니까 이런 때 환절기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D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도 가끔 드시고 또 이런 때 환절기 때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은 홍삼 좀 드시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또 담배 KTNG에서 나왔다고 하실 거죠? 그래서 좀 건강한 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봄 하면 이제 일교차가 크잖아요. 이제 오늘 날씨도 보니까 한낮에는 거의 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저녁이나 아침 때는 영하권에 계속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투를 좀 두꺼운 걸 하나를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직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기 화면을 이제 카메라 옆에 화면이 보이는데 저희 셋 다 아직 좀 옷이 무채색이네요. 지금 계속 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시네요. 예, 그렇죠. 네. 좀 원래 그 이거 세틴이라 그러죠, 세틴. 그런 것까지는 됐고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 좀 밝은 옷 입고 싶고 좀 뭔가 네. 약간 반짝거리면서 부장님 분홍색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에 분홍색 이렇게 와이셔츠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건 선물을 받다 보니까 또 선물 받은 거 그냥 이렇게 좀 그렇고 꼭 그분을 뵐 때 이렇게 그런 걸 입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 아니면은 잘 못 입겠습니다. 워낙 뭐 무슨 옷이야 다 소화를 가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남자가 핑크색을 입으면 서양에서는 약간 좀 그런 안 좋은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성적인 그런. 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장님은 되게 어울리세요. 네, 잘 어울리셨어요, 진짜. 분홍색이 진한 분홍색이 아니라 약간 연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봄맞이로 다음 주 입고 와주세요. 이제 사람을 하다 못해 이제 계획까지 물고 왔는데 여 끝나고 나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방금 선택하셨죠? 아, 예, 막 선택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라도 좀 오늘 밝은색 옷을 입고 왔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이 옷을 처음 사가지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한번 좋아서 입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십니다. 굳이 아주 어울리십니다. 예. 빨리 넘어갈게요. 예, 빨리 넘어가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인사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우리 증시 상황 어떻게 이어갔으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리님께 여쭤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여쭤봐 주십시오. 네, 너무 많이 웃지 마세요. 저 질문 드리기 전에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저번 주 방송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부장님이 이렇게 저희 둘이 이제 화면 잡힐 때 너무 막 왔다 갔다 많이 하셔가지고 다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자꾸 웃으시니까, 이렇게 웃으실 때 계속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뒤로 웃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세 고정하고, 네. 예,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투자자분들께 이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만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했어요. 녹화날 기준으로 이제 종가가 2,012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0선 돌파까지가 좀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가파르게 오른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2000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런 심리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1900 지수 뭐 90 몇 이런 후반이나 2000 초반 지수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포인트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2000선을 돌파하면 신문에도 막 나오고 네, 그렇죠. 뉴스에도 막 2000선 다시 탈환 강세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라서 뭐 2000선을 꼭 넘었다 여기에 뭐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는 우리 증시가 지금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전체적인 대형주 낙폭 과대했던 그런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도 지금 아직 안 꺾이고 코스닥 시장도 아직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뭐 22의 그런 양적 완화가 네.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지금 한 달 동안 2조 넘게 코스피에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면서 시장이 계속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아니면 좀 가파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뭐 어차피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의 문제보다는 네.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바라보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 감사합니다. 자, 비슷한 질문으로 부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기다리고 계시죠? 네. 하십시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종가가 오늘 2012까지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본거에는 보다 보니까 중국 주요 경제 지표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이쪽이 아니고 딴 거 하시는데 이제 앵커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뒷페이지였네요.
네. 뒷페이지였고 앞페이지였네요. 네. 네. 지금 대본도 거꾸로 보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질문이 다 소화될 수 있다 보니까 뭐 아, 그래요? 이런 질문 하찮은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생각하고 있는 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앵커님께서는 지수가 얘가 상장된 종목들의 전부 합이죠. 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그러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코스피 지수가요? 만약에 그럼 이제 코스피가 이제 1900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얼마만큼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1차는 2000선 돌파하면 그때부터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100포인트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1900에서 100포인트 올랐다고 그러면 5%. 아니, 그러니까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간 이제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기간에 뭐 이런 얘기 떠나가서 일단 네.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작년 여름부터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2000선을 돌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대로 좀 상승 기조가 2100선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러면 네. 200포인트, 1900에서 200포인트 오르면은 한 10% 오르는 정도? 예. 좀 박한 거 아니세요? 좀 더 쓰고, 예. 제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거의 한 1년 정도 진행하는 동안 네. 이 흐름 자체가 1900선에서 2000 사이가 크게 왔다 갔다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보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이제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어떤 관념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습성에, 그러니까 만약에 패턴이 왔다 갔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됩니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앵커님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네. 전반적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가봐야 한 2050 가면 또 꺾였다가 그쵸. 또 분위기 그러면은 또 그쵸. 이제 2000, 뭐 1950, 1900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단계만 많이 생각하고 시장도 그래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그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혹시 한 2050 넘어서 좀 갈래나 싶으면 또 흔들리고 이랬던 적이 많았었죠. 그러나 네. 예, 반전이 나오죠. 이거 반전 포인트입니다. 음악 좀 주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왜 이러세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런 반전 포인트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앵커님께서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한 1900선에서 한 2050, 2100, 우와,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전의 변화가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2100선도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는 해야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른 해외 시장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900선에 있던 주가가 3000포인트 갔습니다. 많이 오른 걸까요? 많이 올랐죠. 근데 직접 중국 시장은 그랬잖아요. 작년에 지수대에서 1500, 16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수가 지금 3000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네, 모습이 중국은 약간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시장 규모 자체가 세계적인 규모고 지금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지금 좀 규모도 작고 네, 왜 웃으세요? 이제 재밌습니다. 예. 네, 규모도 중국에 비해서 작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였었지만 지금은 좀 그런 흐름 자체가 있진 않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제가 증권회사 면접 보러 온 신입사원이 질문 답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정석적인 말을 했나요? 그냥 뭐 어디나 그 아무데 이게 네,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얘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식적인 어떤 의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별로 감흥은 없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그래요? 그 마부장 있죠, 그 미생에서 마부장님처럼 그렇게 살지. 아직도 미생 얘기 아직도 빠져 계세요? 이거 그 실생활 교본입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교본이다 보니까 혹시 신입사원들 만약에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지금 3,000%로 빠지시려고 하시죠? 네, 잡아주세요. 네, 빨리 얘기 이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관념을 좀 깨드리려고 계속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이 뭐 거대한 경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시장 움직이는 게 돈이 덜 듭니다. 어떤 그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기업을 그러니까 주가의 실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의 실체, 네. 돈, 실적. 그렇죠. 실적이죠. 또 잊어버리실 뻔했습니다. 네. 근데 이 실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해외 관련된 변화가 돈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 살만할까? 근데 실적들이 그냥 한 2, 3년 정도 계속 정체네. 그러면 안 사죠. 그러고 있다가 실적 개선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작년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3년 정도 실적들이 정체가 됐다가 그 시가총액 상장했던 국내 총 상장 회사의 실적들을 합쳐봤을 때 영업이익이 뭐 한 100조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 120조, 130조대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들이 사는 거죠.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주가에 대한 반응이나 주가에 대한 탄력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외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시장을 가슴을 열고 네. 어서 들어오라. 주가에 어서 들어오라. 이러면서 좀 열린 자세로 계속 보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직도 주식 계좌 안 여셨어요? 왜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요즘 뭐 종목만 추천하면 다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전문가가 추천하면 다 급등하지 않습니까? 어느 전문가가 그러니까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방송 그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장님께서 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제가 방송 중에서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요. 네. 그렇게라는 네. 표현은 아무튼 요즘 정말 그 실적이 좋으시잖아요. 좀 찍어주시는 종목마다 10% 20%씩 계속 오르고 요즘 이렇게 한창 잘 나가시네요. 요즘 작도 좀 타고 있습니다. 잘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흐름만 잘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좀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시장의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순환매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포인트만 맞춰서 움직이는 그 감각만 조금 갖고 계신다면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아까도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은 한 하루에 10%는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나. 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좌를 보여드릴 수도 없고 잠시만요. 네. 그런 거보다 이제 계속 수익 나면서 계속 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을 충분히 이용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얼마 간다 아니면 지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좀 충분히 즐기시라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계속 강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쉬고 계신 엄대리님께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넘기시는 건가요? 분량을 좀 채워야죠. 아무래도 아무 말이나 해봐라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좀 멍하게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좀 분위기를 가슴 열고 듣고 있었어요. 결론은 부장님의 자랑이 한 90%였고요. 마지막은 저한테 기승전 자랑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결은 저한테 떠넘기기. 이제 마무리는 저에게 이제 떠넘기 얘기로 이제 끝나셨네요. 네. 마무리 좀 해주세요. 잘 들었고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2100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끌고 가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뭐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열린 가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우리가 2000선을 넘는 게 물론 심리적인 게 크고 제가 의미가 크게 뭐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심리적인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크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펀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한 3년 넘게 박스권에 갇히면서 2000선 혹은 뭐 2100선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가 계속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저는 뭐 지인들이나 고객분들이 혹시 문의 주시면은 요즘에 주식형 펀드를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길게 보고서 뭐 1, 2년이냐 뭐 2, 3년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펀드를 이제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드리는 거거든요. 투자를 드리고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는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아무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뭔지 동의하기 싫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때려요. 근데 저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 게 앵커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PB의 입장으로 말씀드립니다. PB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앵커님께서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모아요. 적금. 이제 좀 이게 그냥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금하게 되면 어떤 적금은 정기 적금이요? 매달 자유적립식 적금. 자유적립식으로 그냥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봐야 은행에 나오는 상품 다 합쳐서 2.2% 이상 넘어가는 거 없을 건데요? 네,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뭐 성인이 된 이후에 그렇게 금리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직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20대가 이게 20대면 알겠어요. 저 농담 좀 해봐요. 해본 거예요.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때리지만 마세요. 네, 그렇게 좀 돈을 모으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제가 들어온 돈이 새가지 않도록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개념을 해놓는 거라서 큰 수익을 뭔가 내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게 바로 틀린 전략입니다. 예. 네. 네.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한 해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끔 보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보통 보게 되면은 아무리 저성장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1.5%대 아니면 뭐 좀 이제 만약에 유가만 이제 끝나고 나게 되면은 2%대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해죠. 돈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그냥 장롱에다 싸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네. 그런 흐름이 그냥 돈 빼다가 그냥 장롱에다 놨다가 좀 더 안전한 장롱이겠죠. 예. 근데 그런 흐름밖에 없는데 제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좀 공격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젊을 때는 오히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여러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상품 저런 상품 많이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공격적인 수익률을 쌓아 가실 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히려 나중에 환갑 때, 환갑 때, 연금 받으시고 할 때, 이제 그때쯤 가서는 그런 전략이 맞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셨다가는 어느 세월에 결혼 준비 자금 마련하시고, 어느 세월에 집 사실 겁니까? 결혼 늦게 하죠, 뭐. 아직 계속 젊은데요. 2%대 금리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네.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엄대리처럼 할 때도 과감하게 하십니까? 아무튼. 결혼도 하셨고, 집도 사셨고, 차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기가 없죠. 네, 그거는 뭐 계획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답니다. 결론은 돈을 많이 모아서 투자를 하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통 보면은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는 보통 좀 적극적으로 상품들을 찾고 좀 더 약간 적어도 이제 은행 이자 금리에 대해서 한 2배 정도 이상까지 나온 상품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저기서 이제 손님들이나 아니면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 10억을 은행 가지고는 과거에는 뭐 한 5%대 금리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5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세금 떼고 다 하게 되면 2천만 원도 안 나온다. 이걸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더 은행 이자의 2배 정도까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냐고요? 네, 주식시장으로 오겠죠. 예. 되게 좀 힘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니, 갑자기 10억 얘기하시니까 저하고 되게 먼 얘기 같아서. 아,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근데 10억이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앵커님께 10억이 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저요? 네. 무슨 수단과 방법이 안 가리고 10억이 딱.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이런 멘트 주식회사 여행 가자 어울리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 그리고 오늘의 여행지는 이거 바로 나오시겠죠? 네. 엄대리님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여행 가고 싶은데요? 둘이?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웃고 하세요?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저거죠. 이렇게. 제가 오늘따라 많이 안 도와드리죠? 그러네. 확실하시네요. 없다면 주식 투자를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네. 바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또 10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10억은 솔직히 아까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10억이란 금액을 그대로 두고 10년 뒤에 간다 그러면은 그대로 10억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자산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현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십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정보 찾아보시고 아니면은 이런데 저런 데에서 뭐 이런 쪽에서 좀 운영을 잘한다더라. 그러면 직접 가서 뭐 약속 안 하고 그래도 불쑥 들어오셔서 당신이 잘한다며?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손님이? 고객님이?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드립니까?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이 이제 가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좀 저금리 기조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40대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부장님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금리일수록 좀 공격적인 어떤 이렇게 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세금 빼고는 다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주제는 반등하는 업종들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가장 큰 이슈가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6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대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6가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된 가운데 시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의 어떤 이런 기대치만큼 판매량이 이번에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하고요. 오늘 아까 인터뷰 보니까 저희 이재용 부회장님이죠. 솔직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시장에서 지금 뭐 예측을 하는 게 한 5천만 대 정도는 팔고 싶다.
팔려야 될 것 같다. 우리 시장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위해서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나도 잘 모르겠다. 많이 팔고 싶은데 나도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 네, 사실 실질적으로 뭐 A사 그 경쟁사인 A사가 애플 스티브 잡스 그 대표 그 창업주가 돌아가신 후에도 생각 외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경쟁사 제품과의 그런 어쨌든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엣지라 그러죠. 네. 그 두 가지로 나왔는데 S6랑 S6 엣지. 그러니까 엣지가 이제 뭔가 좀 그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을 좀 내서 좀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일단은 판매가 실질적으로 돼봐야지 드러나겠죠. 그럼 기존의 그런 네. 판매량은 어쨌든 이제 사후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뭐 주가 차원에서는 삼성전자도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물론 갤럭시 S6 출시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갤럭시 S6 관련한 부품주들 그리고 무선 충전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왜 옆에서 웃으셨어요? 아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경유사 A사라고 하는데 애플 얘기를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데 저도 뭐지 이런 생각하긴 했는데. 네. 그래 A사라고 그래서 LG를 얘기하시나 싶었는데 네. 어쨌든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부장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타 프로그램이었죠. 이 주식회사 여행가자에서 최근에 이 휴대폰 뭐 부품주들 뭐 소개를 좀 드려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갤럭시 S6죠. 근데 사실은 이 전 모델들이 판매가 부진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S6의 어떤 사활을 거는 모습을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새로운 기능도 뭐 이렇게 지문인식 기능도 있고 어떤 기능들이 무선 충전도 있고 해서 기대가 전 좀 개인적으로 되긴 하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기대가 되세요? 네. 삼성에서 나오셨어요? 농담이고요. 네. 근데 기대가 된다는데 그 삼성그룹의 총수가 저도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좀 싶습니다. CEO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회사의 전망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까 그게 사실이라면 찌라시 아니시죠? 검증을 해볼게요. 가서 여쭤보세요. 검증 안 된 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기사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묘사한 건 아니고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리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꼭 대리님께서 얘기하시면 부정적으로 들리죠? 전 안 그런데요. 아, 그래요? 듣는 사람의 마인드가 그냥 부정적이면 네. 그래서 좀 꼬여있죠, 사람이.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갤럭시 S6 얘기 나오는데 앵커님은 핸드폰 갤럭시 이제 전 모델 쓰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LG 폰 쓰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패스. 작년부터 똑같은 핸드폰 쓰고 그럼 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만약에 쓰고 이제 있습니다. 네. 갤럭시 S가 나오고 갤럭시 S6가 나왔을 때 엣지라고 하는 뭐 화면이 이렇게 나온 이런 부분들 바꾸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엣지 디자인이 네. 좀 독특해서 네.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뭐 네. 이런 관심은 가요. 네. 근데 직접 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 그 정도. 그러니까 네. 저거 딱 바꿔서 와, 좀 혁신적이다 한번 바꿔보고 싶은가 이런 마음은 안 드시는 거죠? 확 들진 않죠. 그렇죠? 관심이 네. 가는 정도입니다. 엄대리님도 핸드폰 바꾸실 때가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 네, 많이 늦었어요. 야,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이번에 나온 갤럭시 S6 바꾸고 싶으십니까? 굉장히 민감한 대답인데요.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게 뭐죠? 그 무슨 반응이시죠? 사가사의 제품이랑 엘사 제품이랑 근데 요즘에 애플이라고 말해놓고 뭐 또 사과라고 하십니까? 네, 다른 여러 제품을 좀 비교해보고 싶다 이런 아,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네, 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저는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네, 생각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왜 물어보신 거죠? 네, 의중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그 판매량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갤럭시 솔직히 S4 정도까지가 가장 최고 판매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모델들 뭐 부분 혁신돼서 부분 뭐 A 시리즈 있죠? 이런 모델들 그렇죠. 다 쉽게 얘기하면 좀 망했죠. 예. 죄송합니다. 삼성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속 시원하게 위험한 말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예, 그리고 정리하고 이번에 잘 팔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 화이팅! 이렇게 왜 방송마다 화이팅을 많이 하세요? 힘내야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그러면 일단 지금 4천만 명, 5천만 명인가요? 5천만 명 중에서 2명 여쭤봤습니다. 소비자 의견 조사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신 거죠, 둘 다. 네, 그러면 뭐
이제 표본 대상이 더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 구매를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 쪽에서 어떤 한 4천만 대 해외까지 다 해서 4천만 대, 5천만 대를 팔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 이 질문을 제가 아이폰이 나왔었을 때, 네. 아이폰이 커진 화면 나왔었을 때 주변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번에 아이폰 이렇게 네. 바뀌고 그랬다면 사볼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일단 가서 한 번 더 만져보곤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았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또 사상 최대 늘어나고 아이폰 쪽에서도 예,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나 판매량에 대한 어떤 이런 예측이 뭐 나온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그러면 한 10명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에 대한 반응들. 뭐 주변에 그렇다고 초등학생 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좀 성인 남녀 고루 여쭤보시면은 거기서 좀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판단하셔도 주식에 대한 그런 판단하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결론은 일목요연하신 것 같은데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보라는 거죠? 발품은 팔아봐라 이거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갤럭시 6가 S6가 이 전 모델이었던 X5보다는 관심이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무선 충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거의 최초로 접목을 시켜서 출시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가요? 예, 그 전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기 전부터 이제 자기 공명식하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네, 제가 그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네. 이제 이렇게 휴대전화로 상용화시킨 부분이 최초의 그런 휴대전화로 알고 있는데요.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는 아니고. 그래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접목시킨 부분에서 최초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건가요? 그거 안티 삼성의 싸움. 저는 SK입니다. 잠시 후에 삼성 화이팅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네. 그 전에 만약에 거치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운전할 때 거치대만 딱 올려놔도 충전되는 시스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어떤 핸드폰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맞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번들로 얘기하는 거겠죠. 번들로. 그렇죠. 예, 그거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술들은 상당히 관심이 예전부터 뜨거웠었고, 있었죠. 예,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해서 한 얘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선 충전이 뭐 물론 당연히 여기에만 딱 두고 가만히 있으면 충전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랑 이거 꼽는 거랑 뭐가 차이가 다릅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거 하나 움직이는 게 그런데 큰 차이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무선 충전 그 거치대가 어딘가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러면 만약에 보통 이제 이런 패드 같은 데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핸드폰 뭐 일할 때 여기다 딱 올려놓으면 충전이 된다. 이거랑 그냥 핀 저희가 보통 보면 그 충전 잭 있지 않습니까? 잭 꼽는 거랑 0.5초 차이일 텐데 그게 귀찮아서 무선 충전 하시겠어요? 이건 삼성이 안티가 아니라 제가 뭐 어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0.5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매매를 그렇게 하시나 보죠? 그렇게 빠르게 하시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없던 흐름이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좀 바꿔서 뭐 아니면은 만약에 어떤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가방에다 넣어도만 둬도 안에 뭐 충전기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 넣어도만 둬도 계속 충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되겠다는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일단 이거 가지고 어떤 살만한 구매 욕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 분야는 앞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큰데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네. 한번 충전해서 일주일 가는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예,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또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번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했는데 일주일 간다. 이런 핸드폰이 나온다고 그러면 바꾸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이번에 그 삼성 S6가 갤럭시 S6가 10분 충전하면 뭐 4시간 쓸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속 충전은 네. 또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그리고 아예 그 요즘 나온 최근 핸드폰은 제 거예요. 최근 핸드폰에는 고속 충전 모드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 최신 폰이세요? 네, 그럼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빛이. 뭐 이제 펜에서 막 이렇게도 하는 네. 이 그런 그 캘라그라피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도 막 하게 되는 그런 정폰입니다. 네. 아이러브 이러면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제 애플도 지금 이제 아예 드라이브를 바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아예 이제 안전궤도.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혁신은 다른 데 있다라고 지금 팀 쿡 요리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뭔가 암시를 던지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전기차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어로 제가 직접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아리랑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분 드릴게요. 소개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또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웨어러블 쪽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애플 워치죠. 이게 이제 또 2분기 정도쯤에 또 출시가 될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모습들, 이런 어떤 변화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 항상 기술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전하는 흐름들이 저희가 예측하는 수준보다 좀 더 뛰어난, 좀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저 S6에 관련된 어떤 전망을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뭐 애플사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굉장히 이야기를 논의를 많이 진행시켜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만큼은 아니다, 이건가요? 결론은 그렇죠. 뭐 너무 기대가, 그러니까 뭐 해외 언론도 그렇고 호평을 받고 있고 뭐 다 그렇다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뚜껑에서 김이 납니다. 뭐죠 이건? 그래서 뭔가 점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5보다는 6에 대한 기대가 그래도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이 전에 썼던 휴대폰이 S3였거든요. 근데 뭐 3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뭐 크진 않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갤럭시 6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정책 테마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 테마주 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대리님께 말씀 먼저 여쭤볼게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되게 재미나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라는 부분들,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왔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단어적인 의미는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고 지금 적어왔어요. 사전 정리를 이거 네트워크 들고 읽으세요. 들고 안 보이시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네트워크 그리고 콘텐츠 사용 등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 N사의 포털 D사 말고 아니, 얘기 안 할 겁니다. N사의 네이버. N사의 N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렵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예인데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이 이게 좀 등락이 있었던 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법안이 통과가 됐군요. 이 법이 내용이 중요한데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막 등락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정부의 차원에서도 한 1조, 이 시장 규모로 한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만 이제 공공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채택을 해서 써라 이런 건데, 민간 기업에도 확대가 되고 하면은 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사실 좀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 서비스는 저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부상하고 있나 했더니 이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네요. 자, 부장님 해당 그 종목 관련해서 좀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를 앞에 두고 클라우드 맥주를 전지현 모델. 할 말이 없네요. 깜짝 놀랐어요. 간접 광고가 포함되나요? 그런 겁니까? 광고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가 광고로 보러 간다고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맥주가 땡기길래. 그렇죠. 안 웃겨서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이 나이 때는 웃깁니다. 혼자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됐어요. 가족 광고 상당히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드라이브도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뭐 해외 사례를 보니까요. 지금 오히려 뭐 미국 쪽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상당히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의외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 시스템 관련해서 그런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관련한 사업들이 중국 쪽이 오히려 우리보다 지금 많이 발달해 있다. 네, 발달해 있군요.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자, 부장님, 자, 이상한 농담은 잠시 뒤에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굳이 네. 써온 거 다 읽어야겠다 이런 얘기셨죠? 꼭 다 읽고 싶다 이 얘기셨죠? 네. 네, 추가로 말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그거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컴퓨터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하드 있고 네. PC 있고 전원 켜고 그래서 이제 막 작업했던 이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입력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한 어떤 그 키보드 같은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 그렇게 나온 개념 중에 하나겠죠. 그냥 아니면 요만한 뭐만 있어서 보다가 저거 꼭 내가 해보고 싶었다거나 좀 기억해야지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기 구름이죠. 클라우드로 가서 거기 저장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이건 앞으로 더 발전될 것 같습니다. 더 발전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를 집약하는 기술이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1기가 아니면 뭐 10기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아마 좀 많이 바뀔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또 압축이 돼서 그게 또 더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이번은 이 부분은 되게 성장성이 많다고 높고 그리고 앞으로 기술 개발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죠? 어떻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분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클라우딩 그 또 쪽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 보안 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데이터를 숨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컴퓨터 들고 다니면 됩니다. 누가 못 보게 들고 계속 돌아다니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저 어떤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맘만 먹게 되면 좀 유능한 해커, 예, 저 같은 유능한 저가 아니죠. 해커셨어요? 아니요. 해커스는 많이 먹었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저 간접 광고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커스가 뭐였는데? 친구분이 거기서 근무하시나요? 아니요,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오히려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안랩과 같은 안랩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안랩. 예, 이런 회사와 같은 약간 좀 보안 업체. 보안 네. 쪽의 업체 아니면 인터넷 보안 관련된 이제 온라인 보안 쪽에 좀 신경을 쓰는 그 데이터 관련된 쪽에 대한 모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정책 테마주에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좀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반대로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법안이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부결되는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련된 부분이 부결이 된 상태에서 CCTV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엄대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CCTV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앞서서 그 CCTV 어린이집 하니까 그 몇 달 전에 그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 몇 달도 아니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네, 송도 그 어린이집의 그분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무럭무럭 자라나는 특히나 부장님도 자제분들이 세 분이나 있으시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그쵸? 그 UFC 보는 줄 알고요. 타이슨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네. 때. 풀스윙으로 이렇게 저도 깜짝 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네, 그런 불상사를 좀 방지하고자 이런 이게 왜 부결됐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것도 약간 조금 정치권에 이제 좀 국회의원한테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일단 참석을 많이 안 하셨고 찬성표가 과반수를 안 넘어서 뭐 이렇게 부결이 됐다 이런 그기사를 봤는데 조금 황당하죠. 학부모 그렇죠. 입장에서는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그쵸? 그런 굉장히 일이었는데 심한 그런 사안인데 정치인들은 뭐 이렇게 말을 막 그렇게 막 하면서 네. 바로 이렇게 뭐 속 시원히 얘기하세요. 그쵸? 괜찮습니다. 예. 네. 하고 싶은 얘기 속 시원히 하세요. 술 치러 가신다고 참석 안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논의가 다시 될 것 같다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뭐 CCTV를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문제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안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CCTV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오늘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 때문에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거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뭐 세금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 다만 그걸 떠나서 국회의원분들이 좀 이렇게 조조하게 참석을 해서
이게 부결됐다는 건 조금 안타깝죠. 네,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황당하네요, 정말. 논쟁이 있어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과반수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참석을 많이 못해서 이런 게 부결이 됐다는 건 굉장히 좀 반성하시고요. 네, 부결된 상황에서 CCTV 네. 관련주들은 그럼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까요?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었어요. 네. 코콤이나 뭐 코맥스, 그리고 ITX 시큐리티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뭐 거기 이런 CCTV 관련하는 그런 테마에 엮여서 뭐 다른 테마도 있고 그래서 상당 기간 상승을 했었고 뭐 여기에서는 주가가 뭐 사실 크게 반응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좀 조정. 크게 빠질 것 같지 않다. 조정은 좀 그죠? 받았는데 예. 앞으로 이제 보니까 CCTV 관련한 이런 법안이 다시 이제 좀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네. 뭐 여론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볼 때는 CCTV 관련주들은 조금 더 그런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부결됐지만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CCTV 관련주들 흐름 계속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옆에서 이제 듣고 계셨던 부장님, 네. 부장님 같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막 줄이시네요. 근데 CCTV는 중국 공영방송입니다. 네. 2개 채널이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가족 광고 또 다시 하시는 오늘은 거죠 지금 지금? 몇 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CCTV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관련주라고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CCTV 관련주는 사물인터넷 관련주입니다. 일단 이제 사물인터넷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앵커님이 집에 고양이 키우세요? 네,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 키우신다고 하셨죠? 근데 고양이가 지금 약간 CCTV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안 보입니다. 저 고양이가 어디 갔지? 혹시 딴 데 가 있나 싶어가지고 안방 그러면 안방으로 탁 해서 넘어가고 또 아니면 거실 탁 넘어가고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이제 또 이제 발전이 되는 가장 또 기초가 되는 게 이 사물 인터넷이겠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테마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테마가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또 약간 밀린다 그러면 또 바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은 뭐 더 이상 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더 드릴 얘기가 없고 이거는 뭐 로비 관련된 얘기니까 항상 알력단체의 싸움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사단법인 네. 어린이집 협회 거기랑 어떤 지금 뭐 이제 이 CCTV 관련된 뭐 업체 이런 쪽에서 국회에 로비가 들어가다가 누가 이겼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로비 사건까지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로비는 근데 로비를 저희가 항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로비하게 되면 옛날에 린다 김 씨였나요? 네. 뭐 그걸 때문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로비란 자체는 원래 그렇게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 홍보, 그다음에 로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제일 직접적인 상태가 이제 로비 쪽으로 갈 수 있죠. 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옆에서 이제 대리님께서는 이 부결된 사항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는데 그 부장님은 로비로 얽혀있기 때문에 좀 의견이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손석희의 집중 토론입니까 지금? 네. 왜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네. 예. 근데 토론의 상대가 너무 약하신,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고양이는 어디 갔나요? 그걸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고양이는 집 나갔습니다. 네, 주인 때문에 주인의 학대에 못 이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농담이시죠? 댁고양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원룸 살아요. 그래서 거실도 없고 안방도 없어요. 위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에? 아니, 죄송합니다. 재미가 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법안이 어떤 의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줄을 거고 그리고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좀 네. 약화되면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이런 알력 단체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잘 모르는 단체인 것 같은데 되게 보면 뭐 명함주는데 보면은 사단법인에서 뭐 바르게 살기 마음 운동을 모아가는 무슨 사회협의회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잘 모르는 단체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이권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알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참석하고 특히 이번에 어린이집 협회 쪽에서는 국회에 이번에 법안 통과될 때 거기 국회에 들어가서 서너 명이 다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직접 어느 의원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렇군요. 실시간 네. 까지 하는 거 보니까 누가 얼마만큼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장 국회의원들은 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쪽에서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집중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냥 정리해버리시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좀 시간을 꾸려봤는데요. 저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감하면서 저희가 항상 힘이 되는 한마디를 여쭙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엄대리님께 오늘을 마감하면서 힘이 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경칩 개구리도 깨어났고요. 증시도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날씨도 많이 주말에는 풀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주말에 나들이 가셔서 이렇게 바람 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께도 힘이 되는 한마디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개구리도 깨어났고 벌도 깨어났고 엄대리도 깨어났습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지난주와 똑같고요. 뭐 지금 잘 쌓아가는 매매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시장 뭐 지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하시고 그리고 종목 이제 지수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 이렇게 투자하셨을 때 그렇게 부담 없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바짝 땡겨서 바짝 수익 낼 것도 수익 내시고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네. 투자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처럼요.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맞아서 이제 가까운 근교로 여행도 다녀오시면서 좀 이렇게 머리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스트레스 쌓인 것들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웃지 마세요. 풀어보시고요. 계속해서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